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지난해 5월 말에 시작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오늘로 4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많은 수험생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 많은 합격생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여러분의 입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시 원서 접수가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정시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숭의여고 진학지도부 교사로 계신 정재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그리고 영동1고 교사로 계신 김혜용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동1고 김혜용입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지상파, DMB, 케이블 TV,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할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수능 본 19살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이번에 수능 너무 못 봐서 인서울을 하고 싶은데 여대도 괜찮은데 어디에 갈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아무래도 오늘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 정재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함께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을 보면요. 국어가 5.5, 수학이 4.5, 영어가 5.1, 사회가 4.8등급, 교과 평균 4.97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요. 언어 영역이 100분이 62에 4등급, 수리 나형이 100분이 73에 4등급, 외국어 영역이 90%의 2등급, 사회탐구 영역이 윤리가 3등급, 법과 사회 4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성신여대 심리 또는 서울여대 사회심리학과를 희망했고요. 나군에서는 서울여대 아동학과나 교육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보니까 여대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요. 정재현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학생은 내신에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영역이 좀 낮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고요. 반면 그 어려웠다는 외국어 영역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첫날 첫 교시에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외국어의 강점을 살리고 언어 영역의 부족함을 잘 메울 조합을 찾아서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표준 점수와 학생과 동점자들의 영역별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학생이 지금 표준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언어는 지금 동점자에 비해서 마이너스 6점, 수리는 마이너스 3점, 외국어는 플러스 9점, 탐구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100분위를 보시면요. 네. 100분위는 좀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언어는 마이너스 13점, 수리는 마이너스 3점, 반면에 외국어는 플러스 13점, 탐구는 동점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학생은 표준 점수와 그 100분위에서 언어 영역에서 이제 많이 뒤떨어지지만 확실히 외국어에서는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전체적인 점수에서도 동점자에 비해서 100분위가 한 3% 정도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 이제 100분위 3%의 이제 그 앞서가는 효과를 둘 수는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네.
전반적으로 100분 미만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요 나와 있는 데이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영역별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예, 그럼 좀 더 CG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학생의 이제 그 영역별 지원 전략으로 그 학생의 성적을 그 반영 비율을 따라서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다시피 이제 언수회탐에서 이제 수리와 외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쪽이 평균 점수에서 가장 유리하게 나왔고요. 100분위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수회탐 반영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하고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좀 초월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조합에서 이제 유불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표준 점수에서는 이제 고르게 반영했을 때 유리하지만은 그리고 불리한 조합은 표준 점수나 100분위에서 언어를 반영한 게 불리하고요. 그나마 지금 가장 유리한 조합은 수리 외국어 탐구를 반영하면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했을 때 가장 네. 유리한 조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 학생이 선호하는 대학이 이제 일단 여대인데 네.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봤을 때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이제 배치 점수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가군에 희망했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실제로 이제 가나군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분할 모집하고 있고 2003년도 모집 인원이 9명, 3명, 그리고 2012년도 모집 인원은 이제 13명, 3명.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어들었던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서울여대 역시 작년에 이제 14명, 작년에 23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14명. 그리고 또 학생이 이제 경기대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네.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를 좀 가장 유사한 학과, 청소년 학과를 살펴보니까 역시 작년보다 뽑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점수로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우선 가군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우선 선발 50%는 수능 100%로, 그 다음에 일반 선발 50%는 학생부 40과 수능 60%로 선발을 하고요. 배치점은 지금 그 368점이 배치점인데 우리 학생의 점수는 30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은 67.2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군은요? 나군의 서울여대 아동학과의 경우에 역시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배치점이 333점인 반면에 학생의 점수가 역시 308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2.2. 그래서 역시 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군입니다. 다군의 경기대 청소년학과 작년에는 이 경기대가 그 언해탐, 수해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올해 4개 영역 반영을 하면서 배치점이 지금 한 326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학생의 점수가 308점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좀 판정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합격이 좀 약간 어려운 분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합격 가능한 대학,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한 것은 서울권 여대나 뭐 경기대 정도를 살펴봤는데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뭐 교차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군 추천 대학을 보면요, 우선 가군에서 상향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덕성여대 컴퓨터학과 모집 인원 17명의 100분위 반영이고요. 수혜를 반영하고 언어와 탐구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불리한 언어가 빠집니다. 네. 따라서 이제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배치점 자체가 250점이고 학생의 성적이 240.6, 조금 부담스러운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정은 어딘가요? 적정은 이제 총신대 아동학과인데요. 이제 총신대 아동학과의 경우에는 지금 학생의 점수가 남긴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네. 세례교인을 이제 또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일단 네. 점수상으로는 배치점이 224점, 학생의 성적은 227점,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양대학은요? 하양대학은 이제 한성대 행정학과인데요. 한성대 행정학과가 사실상 학생에게 상당히 좋은 조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반영 비율을 보면은 언수회탐이 언어가 이제 10% 반영을 해요. 예. 그리고 수리를 30% 반영을 하고 외국어 4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조합이고요. 그래서 배치점이 311점, 학생의 성적은 316점, 한 5점 이상의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신도 많이 이번에는 하는 점, 예. 예, 나군 추천대학입니다. 나군 추천대학은 이제 덕성여대 수학과를 상향으로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여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골라봤는데 역시 배치점하고 학생의 성적하고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좀 불리한 그 학생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금 불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대학입니다. 적정대학은 이제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뭐 사회학이라든가 아동학, 복지 이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골라봤는데요.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인천 캠퍼스죠. 메디컬 캠퍼스의 운동재활복지학과를 골라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분위 반영이고요. 수혜탐, 학생이 유리한 수혜탐 전형이고 배치점이 한 242점, 학생의 성적이 242.5, 약간 0.5 정도 학생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나군의 하양 추천대학입니다.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인데요. 여기는 사실 자연계학과입니다. 그래서 수원대에서 이제 수혜탐을 반영하고 있고요. 거기다 탐구를 또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배치점이 235점인 반면에 학생의 성적이 242.5, 그래서 7.5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생이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를 잘만 활용을 하면은 네. 나군의 요것을 안정으로 놓고 가다군에서 소신을 예. 좀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군 추천대학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 다군 추천대학은 이제 서경대가 이제 서경대 아동학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합이 조금 불리해서 학생에게 약간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적정대학입니다. 적정은 이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점수 자체는 학생에게 불리한 조합이지만 점수가 좀 낮은 네.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선으로 보여지고요. 하양대학도 전해주시죠. 서경대 컴퓨터과학과를 하향으로 잡았는데요. 서경대 컴퓨터과학과는 아까 한성대 야간과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네. 점수가 한 14점 정도 남습니다. 자연계 교차 추천대학도 알아볼까요? 자연계 교차 추천대학은요, 지금 앞서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밖에 몇 가지 살펴보면은 한성대 산업병영공학과 야간, 네. 여기 역시 점수가 좀 많이 남지만 여긴 가산점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리 가형에 15점, 과탐에 15점을 그냥 무조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유리하면서도 불리한 네. 이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군입니다. 나군은 이제 명지대 전공 자유학부인데요. 자유전공이죠. 여기는 이제 학생의 점수상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여기도 수리 가형의 10%의 가산점이 된다는 걸 고려한다면은 안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약간의 소신 내지는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다군입니다. 동덕여대 컴퓨터학과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조합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라서 살펴봤는데 역시 약간 모자른 정도인데 혹시 이제 다군에 지원했을 경우에 네. 추합이 많이 빠질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려해서 올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이 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네. 참고하셔서 정시 원서 접수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언어 영역의 취약점은 줄이고 외국어 영역 강점을 살리는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리와 외국어 100분위를 40% 반영하는 수리와 외국어 탐구 영역 한 과목이 반영되는 전형이 유리하고요. 정시 추천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적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아동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 적정에 해당합니다.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운동재활복지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도 역시 적정에 해당합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담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경훈 선생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네, 정시상담 신청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정시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간 내 상담 신청을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정시 분석 자료가 분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담 결과는 저희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에 본인이 작성하신 글을 바로 아래쪽에 보면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열어보시고 정시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금융고시 합격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요. 네. 수능 시험이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나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63세 만학도시라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신청하셨나요? 제 성적은 많이 안 나오는데, 네. 그거 가지고 만학도로 이런 제 같은 사람을 대학에서 좀 뽑아주면은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혜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능 성적을 보면은 검정고시를 보셨는데요. 검정고시 성적은 한문이 100점으로 제일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96점, 과학이 80점, 그리고 국어가 76점, 이런 순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신 수능 점수는 언어가 100분이 5에 등급이 8등급 받으셨고요. 풀이 나형에서 100분이 9에 8등급 받으셨습니다. 네. 외국어도 100분이 7에 8등급 받으셨고요.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경륜이라든가 평소에 이제 관심 분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사는 표준점수 51점에 100분이 63점으로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상당히 받기 어려운 점수거든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네.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리는 43점에 100분이 30, 그리고 등급 6등급을 받으셨고요. 검정고시에서 100점을 받았던 한문은 100분이 47에 5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네. 희망하는 네. 분야는요? 네, 희망하시는 분야는 한의학과와 국문학과, 한문학과를 희망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혜용 선생님, 수능 예. 성적까지 살펴봤는데 이 성적 분석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예, 성적을 봤더니 이 탐구 영역 성적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국영수,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영 영역이 최소가 되고 탐구 영역에서도 이 반영하는 과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쪽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르신의 탐구 영역과 한문 성적이 좀 우수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르신의 이제 영역별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영역별로 보면은 탐구 한 과목의 언수회 중에서 한 개 영역을 선택해서 반영하는 그런 전략이 어르신한테 제일 적당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이 희망하시는 학과가 한의학과 그리고 국문학, 한문학입니다. 네. 예, 예. 이 학과에 대한 특징과 합격 가능성도 전해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한의학과는 이제 경희대 등 다수 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르신 성적으로는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국문학과와 한문학과가 이제 개설된 대학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배치 점수가 제일 낮은 대학이 경동대학교와 중부대에 한국어 관련 학과가 있는데요. 네. 이런 대학들도 배치 점수보다는 어르신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합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과는 안동에 있는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과 전라도의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이제가 제일 낮게 배치 점수가 놓여 있는데 네. 이 경우에도 어르신 성적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어르신의 대단한 도전이니만큼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우리 어르신에게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선생님? 예, 제가 이렇게 어르신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학생부의 이제 그 검정고시 성적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거든요. 네. 검정고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수능 영역은 한 2개 영역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대학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에서는 영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50에 수능 50%고요. 반영 영역은 언수회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합니다. 중에서 이제 2개 영역을 택해서 각 50%씩 반영을 하고 활용 지표가 등급입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는 호원대가 있고요. 학생부가 40%, 수능이 60%, 그리고 언수회 탐구는 2과목이고 택이로 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영동대와 같이 등급으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군에서는 한일 장신대학이 있는데,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50과 수능 50, 그리고 탐구 한 과목 50% 필수로 하고요. 언수회 중에 택 한 개 영역을 택해서 50% 반영합니다. 반영 지표는 100분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의 이제 작년도 입시 성적을 갖다가 보면은, 이 인기 있는 그 보건계열과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과들 같은 경우는 한 5등급에서 한 6등급 정도 되고요. 네. 그보다 좀 낮은 과들 같은 경우는 한 8등급까지에서도 합격자가 나왔었습니다. 어르신이 만약에 지원하신다면은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르신이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만학도 및 고령자 네. 전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수시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데요. 정시에서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3개 정도의 대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남서울대학이 학생부 100으로 경영학과라든가 노인복지학과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 나군에 또 울산대가 학생부 70, 면접 30으로 경영학부 야간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군에서 경북 외국어대가 학생부 100%로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한테 적합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르신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예. 예, 혹시 더 잘 궁금한 들었습니다. 점 있으세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해주시니까는, 네. 잘했고, 금년에 좀 어려우면 금년에 한번 더 노력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도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지 뭐. 네, 정말 멋지십니다. 꼭 좋은 아이, 결과 감사합니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네. 상담해드린 내용 자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에 대한 성적과 추천 대학까지 알아봤는데요.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계신 63세 어르신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의 정시 지원 전략은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고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대학별 특별 전형 가운데 고령자 또는 만학도 전형을 노려봐야 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상향으로 가군에서 영동대학교, 나군에서는 호원대학교, 다군에서는 한일장신대학교를 추천해드리며 만학도 및 고령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서 나군에서 남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다군에서 경북외국어대학교를 추천합니다. 그 밖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나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등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고3에서 졸업을 해서 네. 올해 또 학교에 꿈이 있어서 네. 매출하게 된 학생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제가 게시판에 그 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과 또 교차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과 지금 인문계열로 했을 때도 네. 자, 그 게시판에 안 썼지만 갈 수 있는 대학과 선생님들의 추천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죠. 우리 학생의 성적은요, 사회를 좀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좋아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체 평균이 3.8등급 나왔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90%대의 2등급이 나왔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지금 외국어 영역이 이제 74% 4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희망대학입니다. 우리 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희망대학은요, 가군에 이제 동국대, 숭실대, 인문학부, 인하대, 사회과학부 여러 학교가 있었고요. 나군에는 역시 동국대와 숭실대의 인문학부, 다군에는 숭실대 인문학부 해서 인문학부 중심으로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능을 이제 완전히 못 봤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올 수능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하는 외국어 영역이 좀 언어나 수리나 탐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요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또 학생이 사회탐구에서 여기 이제 올리지 않았지만은 국사하고 근현대사하고 세계사 모두 역사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아무래도 이런 역사 과목, 사회 과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 중심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번 외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한번 찾아서 신중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준 점수부터 분석해 볼까요? 예, 화면 보시면요. 표준 점수에서 보면은 지금 다 앞서고 있지만 외국어에서 마이너스 12점이 나오죠. 동점자들에 비해서. 예, 백분위를 좀 보시면요. 네. 예, 백분위에서도 역시 언어와 수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지만 외국어가 지금 동점자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15점 정도 되는 좀 아쉬운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점자와의 차이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동점자와의 차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나, 백분위를 반영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것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요. 영역별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제 고려해 보시면요. 지금 언수회탐에서 이제 반영 비율대로 하면은요, 외국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적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이제 25% 반영이 25 반영이 가장 유리한데, 네. 아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는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대 정도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백분위도 그렇게 반영하는 게 이제 유리한데, 일단은 요것을 제한다면은 역시 수리와 외국어, 수리 반영이 많고 외국어 반영이 적은 전형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들의 합격 가능성, 아마 우리 학생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좀 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네.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이제 동국대 사학과 한번 살펴보는데요. 동국대 사학과는 올해 모집 인원이 7명, 6명 이렇게 되네요. 이제 숭실대는 동문학과, 홍익대의 자율전공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수상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 동국대 사학과의 경우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이제 혼합해서 반영하고요. 수능 100% 전형 요소고요. 언수회는 이제 언수회탐이 이제 이렇게 30, 20, 35, 15. 그래서 외국어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학생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학생성 배치점은 511점, 학생 성적은 492.4. 그래서 마이너스 18.61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동문과 백분위 반영이고요.
역시 수리를 조금 반영하고 외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의 단순 조합에서는 괜찮은데 이거 반영 비율을 고려해 보면은 마이너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홍익대는요? 홍익대 자율전공의 경우에도 역시 마이너스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올해 이제 입학 정원이 크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홍익대의 경우에는 잠시 뒤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 지원해볼 만하다는 분석을 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홍익대를 포함해서 그 밖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홍익대 자율전공 올해 모집 인원이 작년에 한 20명대에서요. 이번에 이제 97명,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00분위 반영이고요. 언수외탐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제 외국어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수외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비록 점수는 마이너스 12.5가 나오지만은 올해 이 97명 이렇게 많이 뽑으면은 커트라인 쪽에서는 조금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향이지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적정대학은요? 적정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1호 인문학과가 되겠습니다. 표준 점수가 100분이 반영하고요. 배치점 494점에 학생의 점수가 반영 비율로 하면 496.4, 약간 점수가 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습니다. 네, 하향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하향 지원은 이제 가톨릭대 프랑스 어문학과인데요. 배치 점수가 487, 학생의 성적은 495.6, 8.6점 플러스로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나군 살펴볼까요? 나군에서는 이제 상향대학은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교차 지원 가능한 학과인데요. 네.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이건 이제 학생이 이제 동국대를 아까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배치점 503점에 학생의 점수가 500.8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정대학입니다. 적정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입니다.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 마이너스 0.8 정도인데요. 저 정도는 배치점에서 저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적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향 지원 학교는요? 하향 지원은 이제 상명대학교 역사 컨텐츠학과인데요. 여기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들이 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점은 337점이고요. 학생 점수는 346.4, 그래서 플러스 9.4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 역시 이제 교차로, 다군에서는, 상향 지원학교. 다군은 단국대 사학과를 골라봤는데요. 예. 단국대 사학과 배치점 349에 학생의 점수가 345.2인데, 학생부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능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조금 위험한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정 추천 대학입니다. 명지대 미술사학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희귀학과인데요. 역시 이제 학생의 점수대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조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점수가 학생이 높기 때문에 네. 한번 추천해 봤고요. 한 0.4점 정도 차이 나서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향 추천 대학입니다. 하향 추천 대학은 이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중앙아시아학과인데요. 여기는 학생 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상 많이 높은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신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자연계 교차 추천 대학도 살펴볼까요? 예, 학생이 이제 자연계 교차하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예. 문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과 대학은 좀 생략을 했고요. 네. 건축학과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광운대는 좀 점수가 좀 13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산점이 수리가와 가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겠고요. 예. 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건축학과 국제캠퍼스에 있는데요. 5년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의 점수가 약간 모자르긴 하지만 또 가산점이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추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나군은요? 나군의 이제 아주대 건축학과 수리 반영이 높기 때문에 학생의 외국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요. 학생의 성적이 약간 남습니다. 다만 수리 가형의 7% 정도의 가산점이 붙는다는 것을 고려하시면은 그래도 아주 먼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방송 잘 듣고 있나요? 예. 네,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까지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도움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상담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 영역 반영이 낮은 대학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강점인 수리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유리합니다. 즉 수리 영역을 30% 이상 반영하는 언수에탄 반영 대학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 적정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일본 언어 문화학과, 나군에서 적정에 해당합니다. 단국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다군에서 역시 적정에 해당합니다.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정시 집중 상담 마지막 날이고요.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 이번에 수능해본 고3 학생이고요. 네. 제가 문창과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좀 수능 성적이 전반적으로 못 나와서 도움을 받을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담 시작해 볼까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희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생 성적을 보면은 내신 성적에서는 영어가 평균 3등급으로 좋은 편이고요. 네. 수능 성적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어가 제일 좋습니다. 내신과 똑같이. 외국어가 100분이 39에 5등급이고 사회탐구에서는 한국 근현대사가 100분이 53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예. 희망 대학도 전해주시죠.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한신대 국어국문학과와 협성대 문예창작학과, 한서대 문예창작학과입니다. 네, 바로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 예.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네. 탐구, 외국어, 수리, 언어 영역 순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구 한 과목과 외국어 또는 언수회 중에서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언수회탐 성적을 보면 표준 점수가 334점에 100분위가 110.5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인 수회탐, 탐구 한 과목 하면은 표준 점수가 278점에 100분이 124점 정도가 되고요. 네. 학생은 수회탐으로 이제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영역별 지원 전략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한신대학교에 그 희망하는 이제 대학의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40의 수능이 60% 반영이 되고요. 언어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작년도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있습니다. 학생부가 3.41이고 언어와 외국어 탐구의 100분위가 대략 화면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성대 문예창작학과도 학생부와 수능이 둘 다 반영이 되는데 비슷하게 한신대와 전형이 비슷합니다. 학생부와 수능 성적은 한신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서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학생부 수능 다 반영되고 탐구 한 과목의 언수회 택입니다. 예, 학생부 성적은 3.3에 수능이 63.9로 이제 제일 낮은 편인데요. 대학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작년도 성적으로 봤을 때 세 개 희망하는 대학과 모집단이 모두 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분석은 좀 다소 합격 가능성이 어렵지 않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김혜용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한 대학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정시 이제 가군에서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이제 그 영동대 호텔 관광 항공 영어과가 있는데요. 작년 경쟁률이 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정도면 합격할 수 있고 실제로는 여기보다 좀 더 낮은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대 중국학과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그 경쟁률이 3.29대 1이었는데요. 배치 점수가 한 134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점수가 한 10점 정도 부족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군입니다. 예, 이제 나군에서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대학입니다. 경동대학인데요. 관광학부 13명 모집인데 배치 점수가 121점으로 학생 점수가 한 3점 정도 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택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평택대학교는 이제 이 나군에서 수능으로도 뽑지만은 내신으로도 뽑습니다. 도시 및 부동산 개발학과가 있는데 3.67대 1 정도고 수능으로 뽑을 경우에는 한 5등급 정도가 작년 합격 점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으로 봤을 때는 학생 정도의 내신이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예. 이번에는 다군입니다. 예. 다군에서는 영동대 사회복지학부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학부가 좀 인기 있는 과이기 때문에 학생 성적에서는 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학생 성적이 한 1점 정도 부족하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대 중국통상학과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가 134점인데 학생 점수가 10점 정도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4년제 말고 전문대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전문대 쪽도 괜찮을지.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그 학생이 선호하는 그 문예창작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을 찾아봤더니요. 서울에 서울과 이제 경기 인천 지역에 이제 명지 전문대, 서울예술대, 서일대, 한양여대, 숭의여대, 장안대와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들 중에 이제 한양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와 학생부로만 선발되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수능과 학생부 또는 이 학생부만 가지고도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요. 네. 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입시 전형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성적도 나오고 최저 성적을 합격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의 성적이라고 한다면은 전문대학교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좀 막막했는데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문예창작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은 탐구 한 과목과 외국어 또는 언수 외중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요. 표준 점수 140점, 100분위 92점으로 수리와 탐구 한 과목이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 영동대학교 호텔관광영어과, 나군에서 경동대 관광학부, 다군에서는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 개발학과와 중부대학교 중국학과를 추천하며, 전문대학교로는 명지전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한양여대 문예창작학과, 그리고 숭의여대 미디어 문예창작 전공, 장안대학교 디지털 문예창작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놓치기 쉽거나 꼭 체크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희용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둘 다 이제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일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서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간 체크부터 모집 일정 묘각을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한 선생님께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학과를 정시로 지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이 수시 미충원학과의 경우에 이제 이 뽑는 숫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이제 경쟁률 내지는 이제 그에 이제 그 합격선이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2월 됐을 경우에는 좀 더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적게 2월 됐을 경우에는 합격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원 체크를 해야겠군요. 오늘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집중 상담해 봤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함께해 주신 정재현 선생님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죠.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사회 각계각층의 멘토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멘토 특강인데요.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이 시간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2월 31일에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총결산 그리고 내년 1월 1일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현주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이었지만 함께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